불박차는 개인 택시입니다. 개인 택시 가다가 어떤 사고가 일어날까요? 앞에 녹색 신호예요. 녹색 신호에 정상적으로 갑니다. 또 녹색 신호네요. 네, 제한속도 50도로고요. 속도 그렇게 빨라 보이지 않습니다. 자, 여기 통과하는데 앞에서 갑자기 이런 자전거 미리 보였나요? 이번에 자전거로 빨갛게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제한속도 50도로에서 가는데 빨간 보이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로등이 있는데, 그런데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쯤이에요. 이렇게. 근데 자전거가 검은 옷을 입고 가요. 아무런 등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 가로수도 좀 이렇게 있고요. 이 가로등이 있다고 해서 이 밑에가 환하게 보인다? 그런 건 아니죠. 검은 옷을 입고 가면 또 이렇게 내가 이쪽으로 가는데 이 3차로 쪽에 있는 자전거 저게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실제로는 이 블랙박스에 보이는 것보다는 좀 더 잘 보인다 하더라도 오로지 자전거가 근데 가다가 여기서 들어오네요. 3차로 가운데 쪽, 아까 조금만 이쪽에 좀 있었어요. 지금 여기서 가까워지는 게 보입니다. 여기서 이때 급히 핸들 틀어보지만은 아이고 대각선 들어오면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자전거 운전자가 4주 이상 진단 나왔답니다. 치료비가 800만 원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 치료비로 150만 원 주고 이미 마무리가 됐대요. 경찰에서는 불박차가 운이 나빴네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택시 보험사에서는 택시랑 자전거 사고는 어차피 치료비는 다 해줘야 돼요. 이렇게 얘기한다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텔스 자전거 갑자기 3차로에서 급차로 대각선 변경이 오는데요. 투표 시작. 택시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는 의견이 6%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100%라는 의견이 94%입니다. 저 자전거가 어디서 튀어나오나요? 3차로에 가고 있어요 앞으로요. 3차로 가고 있다가 이때 꺾고 들어와요.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이때는 거리가 불과 한 10m, 한 10여 m 될까요? 불과 10여 m에서 갑자기 들어오면 저거 피할 수 있나요? 보였다 하더라도 못 피하겠죠. 저는 그래서 이번 사고는 100대 0이 오라 보입니다. 그리고 검은 옷을 입고 자전거 타고 저렇게 가면은 잘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자전거 타고 가려고 그러면 자전거 페달에도 번쩍번쩍하는 거 좀 달아놓고요. 옷에도 야광 붙여놓고요. 헬멧에다가 거기다 뭐 번쩍번쩍하는 라이트, 프레시 그런 것도 붙여놓고요. 그래야 되는데 전혀 안 보여요. 저는 그래서 이번 사고 자전거 100%라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미 택시 보험사에서는 합의금을 줬어요. 치료비 쪽으로 거진 1,000만 원 줬습니다. 그럼 할증이 많이 될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방법은 택시 보험사는 100대 0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이 자전거 운전자를 상대로 해서 소송하셔야 됩니다. 난 잘못한 게 없다. 채무 부존재 확인에 소송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좀 귀찮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설령 100대 0은 아니라 치더라도 적어도 자전거의 잘못이 훨씬 더 커야 됩니다. 저는 자전거의 잘못 100%로 보면서요. 좀 불리하게 본다 하더라도 자전거의 잘못이 70% 이상이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상대차의 잘못이 더 클 때, 그러면 이제 할증이 좀 달라지죠. 내가 다친 게 하나도 없으면은 채무 부존재 확인해 소송을 거시고요. 내가 다친 부분이 있으면 나 다친 것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십시오. 그리고 판결까지 가십시오. 판결에서 나한테 잘못한 게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받아서 자전거 100%면 100대 0인데 니네 왜 줬느냐. 그래서 내가 100대 0 판결을 받으면 나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억울하시면 자전거 운전자를 상대로 해서 택시 운전자가 직접 소송하셔야 됩니다. 그림 먼저 보시겠습니다. 나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어요. 2차로를요. 근데 합류되는 차로에서 3차로 들어올 줄 알았는데 그냥 2차로까지 밀고 들어오네요. 으악! 하면서 내가 피해요. 피하다가 1차로는 차랑 부딪히고 1차로 차가 또 중앙선 넘어서 맞은편에 있는 차랑 또 부딪히는 사고입니다. 이 사고를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가는데요. 2차로 가고 있죠. 저 오른쪽에서 합류해 들어온 차 보세요. 네, 어떤 차일까요? 요 검은 차 피하다가 1차로 차 또, 아이, 참나. 저 검은 차는, 검은 차 여기서 이렇게 가야죠. 깜빡이도 안 켜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면 어떡해요? 저 차가 3차로까지 들어올 줄 알았죠. 그런데 그 앞에 들어온 흰색 차는 나랑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 내 앞으로 들어와. 여유가 있죠? 근데 검은 차 여기서 오면서 그냥 밀고 들어옵니다. 나 저 차 피하느라고 1차로 뒤에 오는 차, 요 차랑 부딪혔고요. 저 차도 또다시 핸들 틀어서, 건너편에 있는 차랑 부딪혔습니다. 이번 사고 상대차 보험사에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우리랑은 안 부딪혔어요. 우리랑 부딪히지 않았으니까 60대 40이에요. 비접촉이라는 거죠. 비접촉이기 때문에 저 차 피하다가 일어난 사고, 요 차가 60이고요. 내가 40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나보고 어쩌란 얘기예요? 그럼 내가 안 피하지 말란 얘기예요? 내가 피하지 않고 부딪혔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100대 0 아닌가요? 그래도 100대 0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 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접촉이게 60대 40 맞다. 아니다, 100대 0이 된다. 불박차에게도 10 내지 20% 있어 보인다.
투표하겠습니다. 60대 40이 맞다는 의견도 한 분 계시네요. 2%. 100대 빵이 된다가 80%입니다. 불박차에도 10 내지 20 있다는 의견이 18% 있습니다. 이럴 때 불박차 어떻게 될까요? 불박차 입장에서는 쭉 정상적으로 가는데요. 녹색 신호 갑니다. 근데 저 앞에 흰색 차 들어왔으니까 또 내 앞으로 들어올 것에 대비해야 될까요? 이 차는 거리가 있잖아요. 여유가 있잖아요. 깜빡이 안 켜서도 여유가 있어요. 근데 이 차는 지금 들어옵니다. 지금 들어오면서 여기 뭐 저 중앙선 부른 거 이거는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저 차가 깜빡이 안 켜고 3차로 갈 수 있는데 내가 오는 걸 안 보고 저렇게 대각선으로 들어오면은 사이드미러 내가 안 보이죠. 상대가 날 못 본 거죠. 여기서 들어오려면 꺾기 전에 살폈어야 되는데 그 살피지 않고 그냥 쑥 들어옵니다. 나로서는 당연히 저 3차로 갈 줄 알았죠. 근데 이때 내가 이럴 때 혹시 저렇게 합류해 들어온 차 중에서 삐딱하게 저 약간 삐딱하잖아. 삐딱하더라도 이 정도면은 저 차 앞으로 갔어야죠. 물론 판사에 따라서 요 차 삐딱해. 요 차처럼 들어올 수도 있잖아. 미리 좀 대비하지 그래서 합류 지점이니까 그래서 속도를 줄이면서 미리 해줬어야지. 그러면서 불박차 때 10% 많으면 20% 있다고 하는 판사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네, 이번 사고 100대 0이 옳아 보입니다. 일부 판사는 불박차에게 아쉬움이 조금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상황에서 이럴 때는 저 차가 뒤를 보고 들어왔어야죠. 여기가 오근데 여기서 이렇게 들어올 거죠. 지금도 저 차가 앞으로 가면 되는데요. 그렇게 삐딱하지도 않아요. 여기 가면 돼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저 차 부딪혔으면 100대 0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겨우 피했어요. 역시 100대 0이 옳아 보입니다. 지금 누군가랑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대화하느라 앞으로 못 본 거 아니냐 뭐 그러면서 불박차한테 10% 있다고 할 수도 있어 보이지만 100대 0이 옳겠다는 의견입니다. 이 차가요. 스카니아 덤프인데요. 스카니아 덤프에 짐을 싣고 약 37톤 정도 됩니다.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보시겠습니다. 앞에 차랑 간격이 조금 좁아 보이는데요. 네, 오른쪽으로 빠지는군요. 오른쪽으로 빠져서 갑니다. 그런데 택시가 택시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자, 37톤입니다. 짐을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졌어요. 앞차도 빠지고 나도 빠집니다. 완전히 빠집니다. 근데 택시가 여기서 들어와요. 여기서 들어오니까 앞차가 급제동하고, 아이고, 얼마나 급제동했으면 뭐가 확, 이 살림살이 다 보세요. 살림살이 앞으로 그냥 전부 다 쏠리면서, 네, 이번 사고. 누가 주인공입니까? 이 차는 잘못 없죠. 이 차는 가다가 택시가 갑자기 쑥 들어오니까 그래서 급제동했어요. 불박차가 들이받았습니다. 불박차가 거리를 좀 충분히 더 유지했어야 돼요. 안전거리 더 유지했어야 돼요. 그리고 큰 차는 잘 못 쓰니까 더 거리를 더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차가 가다가 부드럽게 쓰는 거 말고 저렇게 갑자기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항상 안전거리 지켜야 되는데요. 안전거리 지키지 못한 건 불박차가 잘못했어요. 스카니아 덤프트럭이 잘못했습니다. 근데 덤프트럭하고 쇽 들어온 요 택시하고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저는 덤프트럭에 짐이 실려 있어서요. 총중량 37톤 안전거리를 유지했더라도 멈추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거 안전거리 지켰어야죠. 그 모하비가 급제동했는데요. 짐 때문에 밀려서 사고 났는데 제가 100% 잘못이랍니다. 사고를 유발한 택시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차는 빼고 얘기한대요. 경찰에서는 덤프트럭의 안전거리 미확보랍니다. 택시는 비접촉이잖아. 그 차는 빼는 거야. 무조건 되고. 뒤에서 들이받은 차가 안전거리 미확보지. 택시랑 부딪혔어? 택시랑 안 부딪혔잖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시와는 비접촉이기 때문에 그 차는 무관하다. 불박차 100% 잘못이다. 경찰은 이렇게 봅니다. 불박차가 더 충분한 안전거리 유지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은 급히 끼어드는 택시 때문에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택시가 가해 차량이야 하고 모하비와 덤프는 피해 차량이 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박차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2% 있습니다. 98%는 택시가 잘못이다. 택시가 잘못했죠. 불박차도 안전거리 지키지 못한 건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 잘못보다 택시가 더 잘못했죠. 완전히 골탕 먹은 거 아닙니까? 잘 가는데 갑자기 펑 멈추면 앞차가 이유 없이 퍽 갑자기 급제동하면은 뒤에 가는 차는 앞차가 브레이크 잡는 거 보고 그래 브레이크 잡을 때 부드럽게 잡죠. 그래서 앞에 시루등이 바뀌네. 그럼 부드럽게 잡고 저 앞에 차들이 쓰네. 나도 부드럽게 잡고 뒷차도 그에 따라서 부드럽게 잡고 근데 앞차가 펑 멈췄어요. 누구 때문에? 이 택시 때문입니다. 안전거리 지키지 못한 거 잘못했죠. 그러나 택시 70, 불박차 30 정도
그 정도로 보여져요. 나쁘게 본다더라도 60대 40은 돼야 되겠죠. 적어도 택시가 더 잘못해야 되겠죠. 그런데 경찰은 비접촉일 때는 아무리 끼어들었더라도 택시가 중앙선 침범했던 신호위반했던 저렇게 백색 안전대 끼어들었던 비접촉이면 빼고 얘기하는 거야. 그 차는 지금은 이거 처벌도 못해. 여기 백색 안전인데 여기 노상장애물 표시 이거 들어간 거 그 처벌 못해. 단지 요 앞으로 그냥 쑥 들어온 거 위험하게 진로 변경한 거 그래 알았어. 3만 원 플러스 벌점 10점 그거 부과한 거 그거는 그거고 사고는 무조건 불박차 100%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언제쯤 바뀔까요? 그리고 4월 17일부터는 여기 들어가는 거 요것도 안전지대 침범하고 똑같습니다. 백색이든 황색이든 그래서 이거 지시 위반이에요. 이번 사고 아직까지 지시 위반 아니라 하더라도 이 차에 택시에 위험한 진로 변경 때문에 예상할 수 없는 곳에 갑자기 튀어들어온 것 때문에 일어난 사고죠. 택시가 가해 차량으로 택시를 처벌해야 옳죠. 경찰은 언제쯤 바뀔까요? 대한민국 경찰 조사관분들 중에 상당수는 아직도 비접촉이면 그 차는 뺀다. 뒤에서 들이받은 차가 무조건 가해 차량이다. 이게 언제쯤 바뀔까요? 언젠가는 옛날에 우리 저럴 때 택시는 빼고 얘기했었어. 옛날 옛적에 그러면서 옛날 얘기처럼 과거를 회상하는 그날이 언젠간 오겠죠? 빨리 와야 됩니다. 불박차 직진하는데요. 직진하다가 사고 납니다. 어떤 사고일까요? 보시겠습니다. 자, 정상적으로 직진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차들이 서 있는데요. 여기에서 갑자기 차 한 대가 에이, 참. 자, 여기 오른쪽에, 여기는, 이 오른쪽에 있는 차들은요, 여기에 세차장이 있습니다. 세차장 가려고 줄 서 있는 차들이에요. 자, 쭉 3차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차가, 여기 보이더니, 이번 사고, 같은 보험사예요. 불박차 운전자는 저걸 어떻게 피하죠? 저기서 노예지역 세차장에서 차가 쑥 튀어나왔어요. 저기서 나오는데 저는요 언제쯤 보일까요? 이때쯤 보이겠죠? 이때쯤 살 바퀴가 보이더니 차가 보이더니 거기서 슉 시원하게 튀어나왔습니다. 그때 빵 좀 해줄 시간이 될까요? 5살 된 애기가 같이 타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이더라도 이때인데요. 이때 빵 하더라도 1초 만에 빵은 못 해줬어요. 불박차 운전자는 100대0을 주장합니다. 근데 상대 측에서는 100대0이 어디 있어? 바퀴가 굴렀는데 100대0은 없는 거야. 그렇게 주장했는데요. 자, 대물 담당자, 양쪽 담당자 100대0을 얘기하고 있대요. 하지만 상대 운전자가 바퀴 굴러갈 때 100대0은 없다. 보험사에서 상대가 인정하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시간 투자해서 개인 소액 소송 준비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90대 10으로 끝내야 될지 객관적인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주의를 보지 않고 진입해서 미안하다고까지 했었는데 나중에 가서 딴소리 하는 거 보니까 뒤통수를 강하게 얻어맞은 기분입니다. 개인이 소액 소송이라도 하고 싶지만은 제가 회사 다니고 있는데요. 직장인이 이것저것 준비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고요. 무엇보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이 너무나 화가 나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100대0이다. 100대0은 아니다. 여러분들의 100%가 100대0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빵 하더라도 좀 못 피한다. 상대차가 막 출발할 때 그땐 빵 하더라도 이미 늦지요. 빵 소리 듣고 내가 브레이크 밟는 데까지 시간이 또 0.7초 정도는 걸리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벌써 사고 나는 거죠. 따라서 이번 사고 이거 100대0이지 저걸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불박차 갈 때 여기서 상대차 보이지 않았죠? 이때는 천천히 보고 나와야죠. 근데 여기서 빵 해줬어도 결과는 같았을 거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일부 판사는 그 차 나오는 거 보면 빵 해줬어야죠 하면서 90대 10으로 올 판사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100%는 100대0 의견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경찰에 접수는 안 하셨죠? 상대 운전자에게 굳이 경찰에 접수해야 되겠느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경찰에 접수되면 상대 운전자는 안전운전 불이행 10점이죠. 그리고 범칙금 4만 원이죠. 그리고 아빠는 이수진단, 아기는 병원에 한 번 가서 치료받고 지금 이게 경과를 보고 있대요. 그러면 아기는 5일 미만이라고 보자고요. 5일 이상일 때, 5일 이상 3주 미만일 때는 5점입니다. 5일 미만일 때는 2점이에요. 그러면 얼마예요? 안전운전 불이행 10점, 그리고 아빠 5점, 그리고 아기 2점, 그럼 17점이잖아요. 이 벌점 경찰에 신고하면 먹어야 돼요. 꼭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고요. 그러면 현명한 분 같으면 알았어요. 예, 죄송합니다. 왜냐면 100대0이나 90대 10이나 똑같잖아요. 상대 측에서는 자기도 다쳤다고 대인 접수해달래요. 그래서 싫어요. 내가 못 잘못했어요. 거부했대요. 그리고
치료비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을 상황 같죠. 그렇다면 상대는 현명하다면 죄송합니다. 네, 경찰에 접수하지 마세요. 네, 100대 0. 네, 쿨하게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할증은 그쪽만 되잖아요. 그런데 경찰 접수는 아직 안 했습니다. 우리 대물 담당자가 상대 운전자에게 경찰 접수하면 거기 불이익할 텐데요. 그랬더니 상대 운전자가 접수하려면 해라. 상대 운전자는 경찰에 접수하려면 해라 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자가 최대한 빨리 사고 접수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100%는 100대 빵입니다. 100대 빵인데 혹시 일부 판사 만날 가능성에 대비해서 버티는 걸까요? 경찰에 가서 접수해 보세요. 그럼 아마 경찰관이 이렇게 할 겁니다. 상대편 운전자한테 전화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꼭 접수를 해야 되겠어요? 꼭 벌점하고 범칙금 드셔야 되겠어요? 괜찮다 그러면 그냥 접수 바로 받아주고요. 조금 걱정돼서 그러는 건데요. 그렇게 좀 친절하게 전화 한번 해줄 수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가서 그러면 깔끔하게 벌점과 범칙금, 네, 명절을 맞이해서 선물 드리고, 그리고 같은 보험사는 방법이 없습니다. 상대가 버티면은 나 다친 거, 애기 다친 거,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같이 하세요. 소액 소송 힘들지 않습니다. 전자 소송하면은 법원에 한두 번만 가시면 돼요. 꼭 100대 0 판결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100대 0이어야 옳겠습니다.